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강사 이성원입니다. 에메리스트 학습 전략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험 전략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자기주도 학습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험 전략이나 시간 관리 등을 통해서 실제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습 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는 학습 공간이 잘 적합한지, 또 학습 자료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학습에 대한 기대와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요소 외에도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의 핵심적인 행동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방향이라는 것은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가 정해졌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늘은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험 불안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시험 불안이라는 것은 시험에 대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갖지 못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한 불안한 마음, 또 머릿속에서 계속 시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생각들 또는 몸이 떨리거나 가슴이 떨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적절한 시험 불안은 긴장감과 각성을 유발해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시험 불안이 높다면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학습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시험 장면에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험 불안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치룰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당황스럽다. 선생님이 시험이 어떤 것을 치룰 거야 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그것을 잘 치룰지 못 치룰지에 대한 걱정이 먼저 생기고 당황스러워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험 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성적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더불어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점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요한 시험일수록 더 긴장을 하면서 중요한 시험마다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험 불안을 느끼는 친구들은 아무리 100%를 공부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실력 발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시험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점검을 하고 본인의 정서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불안에 대한 정도와 더불어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불안을 느끼는 원인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 측면입니다. 정서적 측면은 긴장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감소되고 긴장을 하고 있어서 외워지지도 않고 또 심장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떨리는 친구들 말이에요. 불안과 초조감을 많이 느끼면서 시험을 볼 때 제대로 마킹하지도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시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외에도 충분히 공부했다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적 측면인데요. 이것은 시험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시험을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것.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공부를 더 조금 했는데 점수가 많이 잘 나온다. 나는 왜 그렇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는 내 능력이 너무 낮아서 자신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시험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험 불안이 잘 다루어진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은 시간 관리 부분인데요. 나의 시간 관리 능력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과제물을 가지고 질질 끌고 있다. 컴퓨터 게임에 잘 빠져 있다. 인터넷 웹서핑에 빠져 있기 쉽다. 예정에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만남을 질질 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전화 통화를 오래 하고 있거나 목표 없이 공부하거나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잘 못 계산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또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해서 이것을 공부해야 할지 저것을 공부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고요. 어떨 때 고민을 많이 하느냐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했던 동기부여나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4가지 항목에서는 자신의 미루기 습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예 라고 대답을 해버려서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준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실제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말한 내용 중에 5개에서 6개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시험 불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보다 많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시간 관리를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 관리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미루는 행동입니다. 미루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형을 살펴보면 잠을 자고 나서 해야겠다라고 공부를 하는 대신에 다른 할 일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또는 나중에는 꼭 할 거야.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고 결심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결심이거나 또는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신감만 갖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 또는 단순히 게을러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미루기를 하는 친구들의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는가 하고 인지적인 면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한정 쓸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미루기를 하거나 시간 낭비를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자기 시간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우선순위 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정하기는 2가지의 요소, 긴급함과 중요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빠르게 해야겠죠.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함과 중요도가 둘 다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빠르게 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긴급하지 않은 이 준비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긴급하면서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빨리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하게 되는 후회의 영역이고요. 마지막 낭비의 영역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하고 나면 시간이 아까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중요도와 긴급함이 모두 높은 필수 영역에는 당장 내일 보는 시험에 대한 준비, 또 응급사태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중요도는 높은데 긴급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놓치는 영역은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준비 영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이나 건강관리, 독서 등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일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나 운동 같은 것은 매일매일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의 영역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3번째는 긴급하기는 하지만 중요도가 낮아서 불필요한 전화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무절제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한없이 보고 있는 것들, 이런 시간들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준비 영역에서 얘기했던 독서나 운동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5분 활용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1시간이나 2시간씩 어떤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도 꾸준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15분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정해보자. 시간을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하루에 15분 동안 내가 만약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면 몇 개쯤 외울 수 있을까요? 하루에 15분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만 외운다고 가정을 하면 일주일에는 70개, 한 달이면 280개, 1년이 되면
3,00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3,000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외우기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15분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한번 연습해 본다면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15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 영어 단어책 한 권을 외우는데 1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2080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백화점의 매출의 80%는 상위 20%의 손님들이 담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학습에 적용을 해보면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80%의 중요한 내용은 핵심 내용 20%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 20%를 잘 파악한 친구는 이미 80%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레이저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이저라는 것은 중심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저 끝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학습 동기나 목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배웠던 주의 집중 전략의 레이저 원리를 활용한다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습과 복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습과 복습의 중요성은 기억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수업에 들어갈 때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습을 하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수업에 들어갈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더 알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음표, 그리고 나올 때는 그 물음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가지고 느낌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나오는 작업, 이것이 예습 복습을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위해서 책상 정리를 얘기하기 하는데요. 한번 성적을 쑥 올릴 수 있는 책상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의 사진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믿고 따르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늘 보고 있고 늘 읽고 있는 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서 그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상 위가 어지러우면 정신이 산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책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내가 이미 본 책과 앞으로 봐야 될 책, 현재 보고 있는 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또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늘어져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부터 정리하고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세 번째는 책상을 공부할 때만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는 장소가 나의 행동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책상에 앉으면 공부를 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상에서 컴퓨터를 하고 책상에서 공부도 하고 책상에서 전화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공부를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책상에 앉으면 공부를 할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공부가 끝난 다음에 잠시 시간을 내서 책상을 정리하는 것은 위에 책상 위가 어지러우면 정신이 산만하다는 것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자기의 머릿속도 같이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4강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점검을 했고요. 또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 세우기를 한번 알아봤고 주의 집중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